바로.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얼굴 자네 얼굴 나오는 거 해도 돼. 벌써 우리 사람 없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에 33회 2022년도 이제 33회 우리 실무수석 73.5점 그쵸? 역사에 지금 한 10년 만에 이제 처음 나온 점수 같은데, 하여튼 역사적 기록을 맞았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과목 과락을 맞으셔서 이게 매년에 또 합격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올해 어저께인가 우리 강의실에서 잠깐 특강을 했는데, 공부방법론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강의실이다 보니까 이게 막 울려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또 현장에 모셔가지고 실무 그래 실무 네. 실무 위주 복귀 선생이지만 실무 수석이니까 우리 유튜브 복귀 베타였던 우리 김혜성님의 우리 실무 수석 스토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자기 소개. 근데 아쉽기는. 그러게요. 아이씨, 학교 간 다음에 이게 해야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33회에서 실무 수석 점수를 받은 김혜성이라고 하고요. 네, 이론 39.5로 떨어진 진짜 제 인생에 저도 이런 날이 있을 줄 몰랐는데. 나 그래도 그런 날 많았어.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그래, 나 7.8개 하면서 네. 몇 번 수석한 적 많아, 과목 수석은. 네. 근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높은 점수는 맞는데, 이제 올해 실무 시험이 조금 쉽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수석은 수석이니까 그래, 역사의 기록으로 남은 이런 훌륭한 점수를 우리 방문각 서울법학원에서 정말 깨지지 않는 이런 점수 맞기가 힘든데 맞았으니까 우리가 또 공부 방법론은 또 점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네, 어제 학원에서 그러니까 학원 촬영도 같이 되는 거라서 제가 별말을 그러니까 좀 말을 많이 가려서 했는데, 그래, 말하기가 좀 어렵지. 네,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거고 저도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히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불편하잖아. 얘기해드리면요, 일단 그래도 간단히 소감 얘기하면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내 미안하긴 한데, 아니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왜냐면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짐되는 그걸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33회 2022년도 33회 실무수석은 자네야 변하지 않는 거야, 그 기록은.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 같아선 실무 10점하고 이론 0.5점하고 누가 바꿔준다 그러면 바꾸고 싶은데. 야, 복귀도 바꿔도 되는데. 복귀든 뭐든 아무튼 이론하고만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평균은 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복귀 유튜브에서 실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색하게. 재밌잖아. 또 이게 사람이 좀 색다르게 그래야 돼. 이건 어제 학원 유튜브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학원 1, 2, 3기 스터디를 계속 하면서 점수가 사실, 점수라기보다 이제 등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의 허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분들을 제외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50등에서 100등 사이는 유지했던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봐도 그게 수석 받을 사람의 점수는 아니잖아요. 맨날 스터디 10등 안에 들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일단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놨었는데 댓글로 이제 실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해 지금. 네, 그 얘기부터 간단히 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모든 사람이 배경 지식이 다르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실무 실력이 다르고 두뇌 수준이 다르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안 해도 돼.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걸 듣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좋은 방법론으로. 그렇지. 일단 저는 실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무는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일주일 단위 기준으로 스터디 문제랑 다 포함해서 실무를 보통 진짜 많이 푸는 주가 한 500점 정도 풀었었고, 많이 안 푼 주는 한 300점? 그 정도 풀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점짜리로 3회 내지 이제 5회인데
스터디는 제가 안 빠지고 다 나왔으니까 집에서 혼자 푼 거는 2번에서 4번. 생각보다 그 매일 막 스파르타 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양은 많지 않네. 보통 그러니까 보통 월화 목금 풀었어요. 수요일 안 풀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는 실무도 이론 법규처럼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정리하고 외우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한번 맥을 끊어주고 네. 외우고 넘어간다. 근데 또 실무가 이게 이론 법규도 그렇지만 내가 오늘 푼 문제를 오늘 복기를 하고 자면은 다 외운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는 며칠 있다가 복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보통 월요일, 화요일에 문제 푼 걸 수요일에 한번 체크하고 복귀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푼 거 그 스터디 그러니까 토요일에 푼 것까지 몰아가지고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 한 번 더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복귀하고 했는데 이제 좋은 방법이네. 주로 사실 이제 실무 그리고 특히 이제 약간 조금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너무 좀 숫자나 산식이나 막 이런 거에 집착을 한다고 해야 되나? 막 야 이거 답 맞았냐 틀렸냐 막 약간 이런 거에 더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뭐 그러니까 거래사라는 표준지가 맞았냐 틀렸냐 그러니까 OX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표준지 선정 자체에도 사실 배점이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표준지 선정 그 자체에도 배점이 있을 거고 그렇지. 뭐 이걸 선정한 사유라든가 배제 사유 혹은 이제 표준지 선정이 복잡한 문제일수록 약간 그런 판단 기준에 배점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물론 뭐 정확히 몇 점을 줄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디테일들에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론 법규는 기본서만 봐도 사실은 뭐 문제 자체가 이제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무는 종합 문제집 풀면은 답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 네, 뭐 서술은 진짜 뭐 그냥 감식 뭐 몇 조에 이거 어떻게 평가한다 뭐 이 정도가 다인데 그래서 그런 거 중점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계산이야 뭐 사실은 당연히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니까 맞아. 몰라서 실무니까.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맞아. 계산기 실수나 막 약간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제가 실제 채점위원들도 계산기를 때려봐. 네, 때려보고 그쵸. 정확하게 또 이걸 하니까 실무니까. 그리고 실무 풀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 예를 들면 공시지가기준법 하는데 앞에 시점 수정을 내가 하나를 실수를 했다 그러면 채점할 때 그냥 뒤에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다 뭐 틀리게 돼 있지. 앞에 숫자가 하나 잘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시고 막 이걸 무조건 내가 모든 요인치를 다 막 똑같이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실무 시험에서 분명히 그런 실수를 하나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뭐 전부가 잘 나온 걸 보면 그거 다 계산기 때려서 부분 점수 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거 하나만 까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저보다 유도훈 평가사님이 훨씬 스터디 때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셔요. 뭐 이런 문제 풀 때는 평가 개요에 뭐 이런 거를 적어주는 게 득점에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이런 서술을 꼭 해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좀 네,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서 잘 들으시고 자기가 문제 풀 때 직접 적용을 해보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실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실수했었던 부분이 문제 3번의 거래 사례 선택 같은 거 최근 거냐 옛날 거냐 뭐 이거 많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최근 거 선택하기는 했는데 최근 거를 선택했다고 해서 얘네가 그거를 15점을 주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15점 받았는데 저는 최근 걸 선택을 하고 그 최근 걸 선택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썼어요 옆에다가. 뭐 이제 이게 뭐 그 장기 임차권이긴 하지만 뭐 토지 거래 사례 그러니까 선정시 뭐 도시적 3년 뭐 비도시적 5년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뭐 과거 사례랑 개별적 유사성이나 뭐 시적 격차 뭐 이런 거 그냥 다 그러니까 그냥 기억나는 대로 발라서 썼거든요 최대한. 왜냐면 어차피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은 문제였고 계산이 많지가 않아서 뭐 아마 이번에 조금 좋은 전수가 나온 이유는 그런 거를 좀 풍부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면 3번이면 20점이잖아. 20점 15점, 네. 15점이면은 75% 맞춘 거네. 네, 그치?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았고. 2번 무릎이 80% 맞췄다면서. 2번 문제는 30점 만점에 24점 받았어요. 36, 24. 38, 24. 네, 80% 80% 받았는데. 그 신의 경제 아니야, 그게? 이거 80%가? 네, 아니, 근데 이거는 2번 문제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있는 게 2번 문제는 서술을 진짜 거의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
서술을 못한 게 아니라 서술을 할 게 없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저 어떤 정도였냐면은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조금 난해해 보여가지고 1, 3, 4를 먼저 풀고 2번을 마지막에 풀자 이러고 딱 끝났는데 운 좋게 시간이 잘 맞아서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 문제. 30점 30분이니까 딱 적당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풀으려고 했는데 2번에 1번을 5분 만에 풀었거든요. 풀고 나니까 풀고 났는데 분량도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답안지로. 그거 비워놓고 한 거야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냥 그냥 순서 이어서 바꿔서? 순서대로 순서 바꿔서? 하는데 그러면 1, 3, 4, 2? 네, 이런 그렇게 식으로? 풀었어요. 근데 그 이번에 1번 10점짜리 풀었는데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오고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렸는데 뭐 그 식은땀 났어요. 그때 막 이거 분명히 내가 뭔가 숨은 논점이 있는데 놓쳤다. 5분 만에 풀어가지고? 아니면은 너무 빨리 풀은 거야? 빨리 풀어가지고? 너무 빨리 푼데 분량도 안 나와가지고 10점짜리인데 막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막 뭔가를 놓쳤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X 치고 다시 하자니 시간 부족할 것 같고 난 망했다 이러고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식은땀 나면서 2-2번으로 넘어갔는데 그건 더 빨리 끝났어요. 4분 걸렸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2-2분 4분? 아니 그 현금 등가 문제였는데 진짜 현금 등가 10만 쓰면 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외에. 그래갖고 또 식은땀 났어요. 막 이거 분명히 뭔가 서술이 있는데 내 지금 뭔가 놓치고 있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갖고 심지어 옆에 그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현금 등가 그 표를 줬었어요 아마. 산식을 제가 그니까 K개수래. 현금 등가 개수를 제가 써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등가표를 줬는데 이거를 왜 준 거지? 지금 사람 낚는 거 같고 막 문제가 아무튼 막 그거 계산해서 풀어서 보지 않고? 아니 그것도 쓰고 계산도 하고 둘 다 계산도 했어요. 하고. 왜 둘 다 했는지 잘했네. 모르.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어쩔 수가 남으니까. 없어서. 그렇지. 그것도 한 페이지도 안 그거 나왔어요. 기본적인 내용이네 아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불안해하는 와중에 3번 넘어갔는데 시간이 20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3번도 이제 3번이 계산하고 서술이 다 있었는데 그 경매평가 이제 낙찰가율 가지고 뭐 하는 거였거든요. 계산이 1분 만에 끝났어요. 이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계산기도 안 쳐도 돼요. 암산으로 계산되는 문제였는데. 그래고 그거를 쓰고 나니까 한 2분 걸렸나? 거기까지 가는데? 계산까지 하는데 2분 그리고 이제 서술을 하랬는데 서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막 17분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청 남은 거네 그럼 시간이. 경매 선례의 장점 단점 그리고 뭐 평가 선례의 장점 단점 막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걸 17분 동안 어떻게 써요 사람이. 17분이면은 우리 답안지로 한 그 천천히 느긋하게 써도 3페이지는 나올 텐데 3페이지 나오지. 빨리 써도 천천히 써도. 제가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아무리 써도 반 페이지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 썼는데 사유를 그러니까 장단점을 두 개 정도씩 썼던 것 같은데 뭐 더 쓸 게 없어요. 더 쓸 게 없어갖고 막 머리 쥐어짜면서 야씨 이거는 내가 어떡하냐. 시간도 10분 넘게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울했어요. 2번 너무 잘못 푼 줄 알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시간 한 2분 남았길래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결론 내고 그냥 제출했거든요. 제출했는데 그래서 총 20페이지 썼나? 이번에 실무를? 많이 썼네. 많이 쓰기도. 근데 2번을 3페이지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1번을 10페이지를 넘게 썼고 3, 4번도 할 거 없어서 서술로 막 채우다 보니까 거의 한 20페이지 썼는데 2번이 너무 그러니까 2번이 3페이지 3.5페이지인가 제가 썼는데 그래서 저 집에 가면서 야 이거는 망했다. 그러니까 1, 3, 4를 잘 풀었으니까 꽈락은 아닌데 그러니까 1, 3, 4 하니까 그게 16페이지가 넘은 거잖아. 그쵸. 한 권 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 1, 3, 4에 16페이지가 딱 끝났고 2번에서 2번에서 3.5페이지 더 쓴 거다. 그래서 이제 거의 20페이지 가까이 썼다. 근데 양으로 보면 되게 많네. 근데 이번 문제 1번 문제가 서술할 게 좀 많았어요. 보상인데 어렵진 않은데 쓸 게 많아가지고 주거의 준비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희한해. 법조문만 써도 쓰다 보니까 그냥 분량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뭐 법규 같은 실무. 네, 약간 그래서 한 50분 걸렸고요. 법규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법규를 잘해가지고. 운도 좀 있었던 게 이제 막판에 시행규칙 다 외우고 들어가자 이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그게 1번에 나와줬으니까 운도 좀 있었죠. 근데 사실 건축물 가격 보상이랑 수목 보상, 그리고 인홍비, 이업이, 그리고 주거이전비 이렇게 틀렸거든요. 제가 못 썼어요. 기억이 안 나갖고 마지막에. 조문을? 네, 조문을 내용은 썼을 거 아니야. 네, 내용은 썼죠. 근데 감점은 했겠죠. 그래도 조문을 안 썼으니까. 조문을 안 썼으니까.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 다 썼으면 한 75점 넘는 거. 그러게요. 아쉽다. 근데 아무튼 이번 문제 그래서 저는 한 12점이나 받겠구나 내가 13점? 뭐 진짜 잘 주면은 15점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스터디랑 기출이 조금 다른 거는 채점 기준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남들이 백지로 낸 문제를 내가 썼으면 쓰기만 해도 점수를 막 팍팍 줬던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그냥. 제 주변에 이번 문제 끝까지 못 풀었다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일단 뭐라도 써서 냈으니까, 막 원래는 1점만 줄 거야. 그냥 2점씩 받아가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론 법규도 보시면은 작년 윤리 문제 같은 것도 쓴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누나가 그 문제를 30점 만점에 26점인가 27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남들이 못 쓰는 건 쓰기만 해도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보기에. 그거는 일리는 말이야. 네, 좀 상대평가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남들이 못 쓰는 걸 내가 쓸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괜히 그거 노리시지 마시고 우리는 다들 이제 평균적인. 내 기본 한 55점 정도를 노리고 하되 이제 운이 좋아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쓰면 수석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로 그래. 공부를 하셔야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맞아. 어, 이 방법론적으로 이제 네. 우리 시험은 이제 그렇게 잘 받고, 네.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튜브 한 게 벌써 됐지? 한 2년 됐죠. 2년 이제. 됐지. 벌써 한 2년 됐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작년에도 붙을 기회가 있었잖아. 작년에도. 아, 근데 작년에는 제가 실무가 39.5였는데 평균 점수도 그때 한 3점 정도 비어서 뭐 사실 그거는 합격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 예, 한 10점 더 받아야 되는 거니까 동차 합격으로 이제 예, 공부한 그거는 조금 거니까. 욕심이고 이제 올해는 진짜 약간 본격적으로, 그렇지. 본격적으로다가 그러면은 작년 시험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실무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근데 실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월로 한 거 수요일에 복귀하고 그다음에 목금 한 거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 복귀하고 스터디 푼 거는 그 다음 주에 답안지 돌려받으면 채점평이랑 같이 그러니까 채점평에 보시면 뭐 무슨 멘트에 몇 점을 줬습니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멘트를 내가 썼냐 안 썼냐 다음에 나오면 쓸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거 좀 검토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교재는? 교재는 저 유돈평가사님 실무 기본 교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고요. 그거랑 강의는? 강의도 유돈평가사님 1년차 때 유돈평가사님 강의 전부 다 들었고 그 뒤로는 강의도 안 들었어요. 그다음에 유쌤이 강의는 잘해. 어? 그다음에 스터디 강의도 사실은 유돈평가사님한테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냥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1.5배속 놓고 중간에 뭐 이 멘트 쓰세요 하는 것만 찾아다가 그냥 메모 좀 하고 평가 방법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다 그래. 네, 뭐 그렇겠죠 근데. 내 저거 강평도 봐 1.5배 2배속으로 들어 다.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 산식이나 뭐 평가 방법 뭐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책 찾아서 보시고 그런 거 질문해봤자 별로 도움 안 되니까. 그 별도의 서브노트 같은 거는 일단 네, 뭐 이 유튜브에 아마 링크해서 해놓을게요. 제가 하나 시험 직전에 보려고 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그러니까 실무 서브가 있었다 이거지. 네. 이론은 뭐하고 법규는 안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론 법규는 안 만들었고 이제 실무만 평가 방식 같은 것만 유동 평가 평가사님 방식. 기본서 요약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오답 노트 비슷한 거인가? 오답 노트는 아니고 그냥 모든 물건에 모든 평가 방법이 적혀 있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혹시 시험장 들어갔는데 평가 방법이 기억이 안 나면 그건 꽈락이니까. 그렇지. 그것만 면하려고. 또 옛날에 나도 유형별 목적별 평가 그거를 쫙 만들어가지고 목차를 다 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멘트나 이런 거는 목차 만들기 시작하면은 너무 양이 많아져서 어차피 다 못 볼 게 뻔해서 그냥. 그러니까 평가 방식은 뭐 공식 위주로 아니면 목차 위주로? 공식이랑 뭐 공식이랑? 그러니까 뭐 감칙 혹은 뭐 토지보상법 몇 조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멘트를 써줘야 되는가 아주 기본 멘트들. 아 그렇게? 네, 그런 것만 해서 뭐. 기본 멘트 식의 서브노트였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외워야 맞출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업보상에서 평균 어획량 뭐 이런 거는 그렇지. 모르면 틀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싹 정리해놨어요. 그냥 한번 보고 안 틀리려고. 그렇지.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서브노트라기보다는 그냥 꽈락 방지용 노트고. 꽈락 방지용. 네, 꽈락 방지용. 그게 중요해. 실무는 사실. 근데 실무는 꽈락면 하는 게. 면과락을 일단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잘 맞으면 점수가 더 나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마인드가 그거였거든요. 모르는 게 나오면 40%만 어떻게든 받자. 그리고 그래. 잘 아는 게 나오면 거기서 점수 따자. 근데 그거였는데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번 시험은 잘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보상도 깔아주고 잘 모르고 그다음에 2번도 뭐 보면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풀은 거 아니야. 3번도 희한하게 점수도 잘 나오고. 논점 자체가 사실 이런 논점을 다룬 스터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간평계에 아마. 그러니까 다 생소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수험생이 봐도 생소했을 텐데. 생소해. 근데 다행히 생소하긴 한데 난이도를 높지 않게 내줘서. 생소하긴 한데 난이도는 높지 않아. 아니 나도 사실 이게 보니까 문제 처음 받았을 때 실무 문제 보니까 뭐 이상하게 무슨
뭐 주거 이전비 뭐 이상한 거 있잖아. 뭐 아, 생활보상 그죠. 나오고 막 그래서 뭐야 이거 진짜 좀 그나마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좀 법규 다행이었던 같은 것 실무 같고. 뭐 네.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법규 저걸 유튜브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법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실무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많이 높아지고 그랬겠다. 조금 그리고 제가 원래 학원 스터디 때도 좀 남들 다 아는 거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남들 모르는 거 나오면 점수가 좀 높기는 했어요. 전반적으로 막 탄화성 검토나 이런 거 나오면은 제가 성적이 좋았거든요, 보통. 그런 거 자네 잘 머리가 좋은 거야, 가면. 성실하지 않나 봐요, 근데. 아니 근데 그 질문,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질문 같은 거는 질문 어떻게? 법규야 뭐 내가 항상 뭐 가르쳐주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고. 유도평가사님한테 질문을 한 번도 저는 모르면은 무조건 책 찾아봐야 되는 타입이라 그런 법규 스타일이구나. 이론도 보다 진짜 죽어도 모르겠다 싶은 거 아니면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든. 특히 법규야 뭐 네. 항상 나랑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2차 공부는 사실은 강사한테 물어보고 쉽게 알아낸 거는 쉽게 까먹는다는 주의라 저는 약간 명언이네. 네, 조금 복잡해도 내가 책 찾아보고 안 되면 뭐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고 해서 찾아봤던 것 같고요. 제가 딱 한 번 실무 마지막 주차에,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질문하려고 갔었는데 앞에 한 40명 정도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요. 하기 싫어서. 30분 걸릴 것 같아요. 애들이 많지. 심지어, 근데 예. 우리 법규는 막 애들이 지쳐가지고 막 너무 하다가 이제 시험도 뭐 강평도 듣고 막 해롱해롱 상태에서 애니까 애들이 진짜 그 집중력 있는 애 아닌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남아서 질문하기 쉽지 않아. 심지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4번 문제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의도평가사님이 1번부터 질문을 받더라고요. 1번부터. 그냥 힘든데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이러고 제가 갔었어요. 마지막 주에. 기억나네요. 그래서 그리고 별도 개별 스터디 같은 건 했나? 개별 스터디는 시도는 여러 번 했었는데 맞아. 나한테 맨날 했는데 맨날 파토 냈다 그랬잖아. 제가 하는 개별 스터디마다 저 혼자 가서 떠들고 뭐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긴 한데 본인이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하세요, 제발. 뭘 했는데 실무? 아니 뭐 전 과목 다 해봤는데 해보기는 다 해봤는데. 저는 사실 스터디한 목적이 혼자 공부하려니까 이게 집중도 잘 안 되고 너무 쓸쓸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랑 말이라도 맞아. 해보려고 간 맞아. 거였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놀려고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공부할 거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조금 그래도 좀 유지된 스터디가 몇 개 있긴 했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뭐 그냥 다 맨날 저 혼자 질문만 하고. 하긴 그래. 내가 봐도 네. 자네가 머리가 샤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맞는 거지. 막 너무 시간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건 될 수 네. 있지. 근데 뭐 법규 같은 경우는 뭐 강제적으로 써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점검 받고 얘기하고 하니까 자기 본인이 써가지고 하니까 이제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다시피 했지만은 그게 이제 제가 법규 공부 시작한 지 2달 차인데 100점짜리 답안지를 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답안지 베끼는데도 막 3시간씩 걸리고 이랬는데. 그렇지. 처음에 한다 3시간씩 걸리고 그러지. 근데 그때 했던 게 솔직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일기 스터디 들어서도 막 남들은 일기 스터디 때 막 시간 안에 완주가 안 돼요 이러는데 저는 그거는 크게 지장이 그래. 없었거든요. 완주는 했잖아. 네, 뭐 잘 썼다고 한 말 못 하겠는데. 그거야 뭐 계속 이제 공부를 다듬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실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점수여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맞을 수 있냐, 10년 내 나오지 않은 점수다 막 이러는데 나름대로 보면 잘했네. 잘하기도. 뭐 운도 좋았고 뭐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운이 사실은 진짜 좋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문제가 그랬고. 그럼 하루에 공부 시간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말하면 민망한데 실무는 저는 동차 때는 실무를 좀 위주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렇지. 동차 때는 그렇고. 그때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차 시험, 그러니까 2차 시험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실무는 하루에 100점어치 풀고 채점하고 그 외에는 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하면은 2시간 반? 2시간 반? 진짜 오래 하면 2시간 반, 3시간을 했고 진짜 오래 할 때 시험 마지막 가서는 그냥 100점 딱 풀고 채점 한 10분 하고 끝. 이론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민망한데 이런 거 봐야 안 했구나. 이론은 하긴 다 열심히 했던데 이론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꾸준히 하기는 했어요. 그래. 2시간 정도. 이론도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론은 계속 이론 박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내내 내가 이론에 발목 잡힐 것 같다고 계속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 작년에도 걱정을 돼가서 좀 이론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이론을 사실은 아직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저 보통 그냥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나 이런 거 스터디 문제 보면서 뭐 혹시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목차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 뭐 이런 거 고민만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 페이는 그러니까 그 이론 수석 하신 분 보니까 여기 계시나 여기. 이런 수석하면 여기 옆에 계셔요. 이론은 논리의 점수를 정말 많이 준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꽈락방지용으로는 그냥 암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네, 내가 투군마 발전관정 문코 맨날 외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암기라도 열심히 하면 꽈락은 안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수석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암기라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게을러가지고 아니 이번에 보니까 뭐 에르두법 초과토지 잉여토지. 제가 솔직히 에르두법 산식을 까먹어가지고 막판에 그걸 못 쓰고 나왔는데 아 우리 이론 수석 우리 혜신 형님께서 그 특강 되셨다면서. 네, 한 30분 해주셨다면서. 정도 특강도 해주셨는데 에르두법 특강 해주셨다면서. 전추에 아니네요 그거 못 외운 게. 아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그랬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에르두법만 잘 써서도 0.5점 더 먹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론은 그 고득점이 목적이시면은 그 논리적인 사고를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것 같고 혹시 내가 이론을 너무 못해서 명가락만 할 거다 하면 그냥 다 외우시면 되는 것 같아요. 딱 마음이 나도 아프네. 이론 수석도 하고 차적도 한 적도 있어. 근데 떨어졌어. 0.5점. 아 법규는 사실 제가 문제 1번에서 이상하게 제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 다시 쓰라고 하면 그렇게 안 쓸 것 같은데 답을 이상하게 써가지고 맞아. 이론 수석 네. 법규도 되게 잘했는데 법규 총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1번이 17점인가 밖에 안 나와서 제가 총점이 53점 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1번만 조금 잘 봤으면 60점 가까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법규는 그냥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무조건. 특히 법조문하고 판례하고 뭐 기본적인 의, 뭐 법적 성질 이런 거 잘 외울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내가 법규 수석한 친구도 뭐 보면 다 이렇게 거의 암기의 힘이지 뭐. 법규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스파르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준비된 저 조교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다다다닥 쓰고 나오는 거지. 실무는 암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사실 그 과목별 수석하신 분들 중에 그 어떤 한 과목의 점수가 되게 낮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은근히 보면. 그렇지. 그런 거 보면은 사람마다 이게 성향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니까 숫자에 강한 사람이 네. 있고 이제 법리적인 공방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마인드, 논리적인 그렇지, 논리적인 그리고 네. 사회과학적인 어떤 접근성이 좋으신 분이 계시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있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좀 그런 거 같아요. 다 자기가 잘하는 과목 최대한 살리고 못하는 과목은 일단 중간 정도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 네, 시험은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세적으로 하는 게 뭐 그렇지. 어느 한 과목 내가 수석 맞고 나머지 40점으로 합격하겠다 이거는 진짜 그렇지. 나쁜 맞아. 전략인 것 나쁜 같아요. 전략이야. 이게 내가 지금 항상 네. 얘기하지만 법규에서 보는 이론이 있고 실무에서 보는 이론이 있어. 좀 다르긴 하죠. 다르지. 네. 근데 이제 시각적인 관점에서 이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세 과목이 한 과목의 어떤 틀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합격의 경지에 오르는 거거든.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게 잘 떨어지진 않아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론이나 법규 서술도 실무에서 그거를 서술할 때는 사실 우리 다들 알겠지만 실무의 최대 문제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부족하거든요. 거지. 올해 시험이 유독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법규적 서술이나 이론적 서술을 실무에서 해야 되면은 그것도 어떻게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끊어서 할지 이런 걸 더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맞아. 그래서 막 법규에서는 3문장, 4문장으로 쓸 거 이론에 그 실무에서 쓰게 되면 어떻게 막 최대한 몇 단어로 줄일까 막 약간 이런 거 고민 많이 해야지. 왜냐면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왜냐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니까 그 시간이 확보돼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숫자에 대한 정밀도와 그다음에 내용적인 정밀도를 같이 높이려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단어가 탁탁탁 들어가지고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점수가 득점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맞아. 아까 누가 그냥 아는 분이 물어봤었는데 중간에 좀 뜬금없긴 한데 저 펜이랑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펜은 에너겔 0.7 썼고요. 시리버 다 그것만 썼어요. 사실 만년필 써볼까 했는데 만년필 연습하는 데만 한 달은 또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써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만년필 가격이 또 만만치 않은데 이제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입장에서 이제 그거 막 사보기도 좀 그래서 썼는데 안 맞으면 또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냥 에너겔 근데 계산기 왼손으로 쳐요. 저 이게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써요. 쓰고. 네, 이게 되나 잘? 나는 오른손 쓰고 두드리고 오른손 쓰고 두드리고 한 하는데. 90% 이상 그렇게 하실 그렇게 텐데 하지. 이게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간평 진입하기로 하고 OT 영상을 한번 봤는데 유동 평가사님이 거기서 영상에서 야 막 자기 때는 막 글씨도 빨라야 되고 실무가 막 계산기 왼손으로 치면서 오른손으로 써야 막 합격한다는 소문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연습을 한 거야 그때부터? 연습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저는 누구나 계산기를 왼손으로 왼손으로 쓰는 치는 줄 거다.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온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스터디 때 처음으로 학원을 와서 보니까 연기 때 아무도 왼손으로 안 치는 거예요. 야, 속았다. 아니, 속기는 다 이게 그런 전설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원래 이제 좀 손으로 뭐 하는 거를 잘하는 편이라 왼손으로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금방 연습하고 한 2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익숙해지는데. 그래, 이게 원래 양손을 쓰면 머리가 되게 좋아진대. 그리고 원래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취미로 양손 다 쓰는 거.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왼손으로 계산기 쓰면은 제 생각에 100분 기준으로 남들보다 한 3분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어서 올고 치고 내리고 짚고 쓰고 하는 거 생각하면 맞아. 한 3분 정도는 혹은 계산이 되게 많은 시험이라면 한 5분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소리하더라도 네.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3에서 5분 절약하시자고 한 달을 왼손을 연습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아직은 시도해볼 만한 방법인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게 막 내년 넘어가고 이러면은 솔직히 그때 쫄려서 못하죠. 왜냐면 이제 1차 하시는 분들도 회계 경제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손도 못 바꿔요. 숙달이 안 되면은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보시고요. 저 왼손으로 아예 안 보고 막 그 테이블 입력도 다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야,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왼손으로 굳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뭐 수석은 여기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칙년 사는 왼손으로 되는데 테이블 치는 건 왼손으로 못해서 집 고쳐야 돼요. 이런 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할 거면 끝까지 하시고. 그러네. 아니면 마시고. 유돈 쌤 이거 전설이 맞는 애 양손으로. 유돈 평가사님도 왼손으로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영상에서 왼손으로 치시길래 그거 보고 낚였어요 제가. 나요 여기서 우리 영상에서는 왼손 쳐도 그냥 뭐 이 숫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나오니까. 처음에 힘들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 그리고 계산기 못 쓴 거 그러면? 에너게어 쓰고. 계산기는 유돈 평가사님이 그 얘기해주신 카시오? 뭐 무슨 모델 있었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9860? 9850인가? 그게 제가 쓰던 게 단종되고 최근에 뭐 업그레이드 된 거 나왔대. 맞아.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능은 거의 비슷한 공학용이어가지고 아마 그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거야. 멀쩡히 작동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계속 쓰려고요. 좋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뭐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당연히 저는 유도훈 평가사님 강의가 실무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실무 강사분들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 사람 거 풀었다 저 사람 거 풀었다 왔다리 갔다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실무만 그런 게 아니라 법규도 그렇고 다 그래. 맞아.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2년 차니까 좀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신 분들 중에 점수 잘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 한번 끝나고 나서 이 강사님 거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거 들어봐야겠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거는 제발 한 회차 도중에는 좀 옮기지 않았으면.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러 문제 막 섭렵하다 보면은 논리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유독 예외인 게 있는데 이론은 조금 더 들어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론은 좀 사회과학이니까. 내가 이론은 그렇잖아. 이론은 산탄. 내가 참새 잡을 때 딱 쏘면 산탄 해가지고 한 마리 맞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법규는 조준사격. 그래서 조준사격 할 때는 이거 뭐 여기 쏘고 저기 쏘고 하나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론은 같은 문제여도 여러 의견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볼수록 전 좋은 것 같은데 실무 법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wen만하면 한 사람으로 가시고. 법규도 되게 잘했는데. 법규는 전에 해서도 잘 나오지 않았어? 처음에 할 때도? 법규는 처음 할 때 49점이었고. 그냥 막 생동차 하는데도 막 49점씩 막. 생동차긴 한데 제가 1차 전에 2차를 6개월 정도 6개월이 아니구나 5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1차 보고 다시 3개월 공부해서 시험장 들어간 거라 뭐 완전 생동차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어느 정도 잘 나온 거야. 동차는 맞죠. 또 잘 나온 거고 이번에 53점도 잘 못 나온 건 아니야. 뭐 아주 못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평상시대로 해서 한 60점 정도 나왔는데 나왔을 건데 일본 문제 그래 이상한 거에 좀 꽂혀서 그 이제 시험 볼 땐 그게 되게 중요해. 내가 예전에 그 실무할 때
용인실 공주지 써야 되는데 대중화랑 썼다 그랬잖아. 가끔 그런 거 있는 것 막 같아요. 꽂히면은 갑자기 원래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걸로 이상하게 막 이게 왜 그랬냐면 너무 압박감을 갖고 막 꼭 붙어야겠다는 그런 이게 강박관념이 이게 그 이상하게 머리 회전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마 법규가 2번이 19점 받았고 3번 13점에 4번이 6점인가 6.5점인가 받았는데 1번이 16인가 17인가 뭐 그 어디쯤 나와가지고 감성적이. 한번 볼게요. 잠깐만. 봐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게 잘 나온 것만 보지 사람이 아니다. 기억이 조금 잘못됐네요. 법규가 1번 17, 2번 17, 3번 13, 4번 6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네요. 점수가. 근데 나왔네. 그러니까 1번이 한 20점 정도만 나와줬어도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 것 그치, 같은데 그게. 꽂혀가지고 꽂혀서. 그다음에 뭐 실무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7, 24, 15.5, 7 이렇게 나왔네요. 15.5였네 지금 보니까. 어우, 잘 봤네. 뭐 대충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야, 이 역사에 기록에 남는 73.5점이 그냥 올해 역사에 이렇게 좀 조용히 붙여야 되는 그 안타까움에 이런. 내년에 합격하고 인터뷰 하죠 뭐 공식적으로. 이거는 비공식적 인터뷰고. 아니야, 이것도 뭐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하는 거고. 사실 저 유동 평가사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이따가 인사나 드릴까 하는데 얼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누구야, 그 지호 선생님이 나한테 카톡 왔어.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뭘 미안해. 가서 사과드려야겠다. 아니야, 본인이 좀 미안한 것 같다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아니 사실 주요 평가사님도 잘못한 거 없고요. 제가 에루드법이 지금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시험 4일 전에 스터디 밀린 자료 이렇게 그러니까 밀렸다기보다는 복귀 한번 하다가 에루드법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 분명히. 다 있어. 실무에 실무에 한번 이론에 한 번씩 있었는데 한 번씩 있었는데 이거를 외울까 말까 설마 이게 또 시험에 나오겠어 이러고 그냥 넘겼거든요. 그래, 인생은 결국은 방심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 전적으로 제 잘못이에요. 전적으로 제 잘못. 할 맛이 없어요. 아니야, 이게 사람이 운이 안 따르니까 그런 거지. 하여튼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튼 뭐 또 좋은 결과 또 낼 수 있도록. 올해는 외우라는 거 다 외우고. 그래, 외우라는 거 다 외우고 제가 하고. 깨달았는데 제가 이론에 조금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방어적으로 저는 한 45점만 받을 수 있게 열심히 외워서 가려고요 내년에는. 그래. 우리 방문각 우리 상무님하고 우리 또 차장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우리 그 김혜성 우리 수험생 우리 방문각 올패스 장학생으로 다 선정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네. 학원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사실. 또 내년도에 좋은 또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법규는 저기 이번에 법규 배탈 또 하면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또 법규 관련된 또 이런 좋은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실무수석은 또 못할 것 같으니까 법규 수석 노려서 열심히. 그래, 법규 수석을 하는 거고. 이거 진짜 우리 혜성 씨가 보면은 강철 멘탈이야.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참 이게 양에 심란하고 막 그럴 건데 그래도 역사의 기록으로. 왜냐면 이게 그 술무수석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사실은 또 방출해줘야 이 수험생들의 또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생각해가지고 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되게 고맙고 내년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오늘 더 이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참 저도 웃기긴 해요. 이게 합격자분들이 다 주목받고 있는 시간인데 왜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내가 카페에다가 공식적으로 다 공개했잖아. 그랬더니 그게 엄청 좋아요도 많고 전화도 많이 왔어. 다들 안타까우신가 봐요.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 합격자보다 잘 안 되신 분의 그 사연을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더 고맙다. 왜냐면 요번에 사실 이론 가락 때문에 떨어진 사람 많았는데 그렇긴 하죠. 자네 공개적으로 내가 응원하고 지지함으로 인해서 야 그래 한 번 더 해서 내년에 또 합격하면 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또 위안도 삼을 수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석한 사람도 저런데 그 얘기 하더라고. 수석한 사람이 저렇게 저러는데 내가 수석도 아닌데 그런데도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말이 많긴 하죠. 그래, 자네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또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도 찍어주고 그래서. 마이크가 잠깐 끊겼어서. 네. 내년 이맘때 아주 그 에피소드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공부 다시 할 거긴 한데 제가 지금
네, 뭐 당연히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마음 상태도 좀 많이 안 좋고요. 나 옛날에 소주 먹고 계속 술만 먹었던 것 같아. 저 나도. 근 3일 동안 술 안 마시면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그렇지. 이 정신 상태가 네. 이게 거의 뭐 혼이 나간 지경이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다음 주에 그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끝나고부터 공부할 거라서 혹시 뭐 그래. 그럴 일 없겠지만 이제 저 강 박사님 단톡방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궁금하시거나 한 아, 거 우리 있으시면 부방장이야, 부방장. 제가 그 뒤로는 공부해야 돼서 바빠서 조금 힘들고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답변을 해. 또 왜 이러냐.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그때까지만 질문해 주세요. 그 뒤로는 더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은 그 다음은 안 되고, 네. 뭐 공부 본인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기회 될 때 저 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역시 실무는 유도훈, 법규는 강정훈 평가사님 거 참 강의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지호 평가사님 강의 저 진짜 잘 들었었는데 올해 이론은 사실은 뭐 이게 강사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학원에서 이거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문제 자체가 조금 머시기하게 나온 거니까 그 강사님 탓할 건 없고 참 오히려 제가 좀 죄송하네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서울법학원 강의 이게 많이 들어주시고 특히 이제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실무가 잘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학원 처음에 나오고 이렇게 2년 매저 관계 강정원 평가사님 유튜브 처음 하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좀 강 박사님 좀 이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부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우리 그 김혜성님의 그 내년도 합격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